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 28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분간 통화한 이후 5개월여 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대화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 관계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과 액화 천연가스,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양측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 이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해온 무역 수지 불균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CNN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관세 문제를 놓고 중국, 일본과 공동 대응하는 방식 등으로 미국에 맞대응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kind of, fighting back will improve the situation dramatically. We will not take that. 한미 두 정상은 북핵과 관련해선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자신의 SNS에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는데 무역과 관세 등 경제 관련 사안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협상팀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상황은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걸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이 이미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타결됐는데도 재협상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제기돼 온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다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규모 증액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관세 인하를 원하는 우리 측 요구를 고리로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관세와 방위비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패키지 딜 가능성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더라도 패키지 딜로 주고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안보 문제와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는 별개라는 겁니다. 두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연계해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경우 협상력이 떨어질 거란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통상 분야는 무역 균형, 즉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조선업 협력, LNG 수입 확대 등을 하나로 묶어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조선업 협력을 중요한 협상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에 별도 조직이 꾸려질 만큼 신규 건조는 물론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분야에서 우리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수입 소고기 원령 제한과 망 사용료 문제 등 미국이 주장해온 이른바 비관세 장벽들은 그동안 많이 해결됐다고 보고 있지만 관세 공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겁니다. 상호 관세를 낮추는 걸 최우선으로 하되 적어도 다른 나라보다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어서 일본 등 주변국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전략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많은 통상 분야 질곡을 겪었지만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